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더 나은 커리어를 위한 동반자 더나커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혹시 질문하실 내용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댓글과 메일로 좀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헤드헌터를 위한 법적 자격, 학벌, 경력, 분야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고 추가로 좀 어떤 서치펌에서 일을 하는 게 좋을지, 대형 서치펌이냐, 중소형 서치펌이냐, 이런 것도 알아보고, 그리고 요즘 같은 불경기에 헤드헌터 해도 괜찮을지, 뭐 이런 것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좀 워낙 이슈가 많으니까요. 먼저 법적 자격입니다. 법적 자격은 일단 화면으로 좀 띄워드릴게요. 뭐 여러 자격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인 게 1번입니다. 뭐 교육기관이나 복지기관 자격증도 뭐 직업 소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요. 이제 그런 자격증을 따신 분들은 아마 글로 아마 가셨을 거고, 보통 이제 다른 현업을 하시다가 헤드헌터로 이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1번 자격이 대부분이실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좀 현직 상황이랑 다른 걸 말씀드리자면, 여기 1번에 소개하려는 직종에 맞는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겁먹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어떤 직종이시든 간에 2년 동안 근무한 경력만 있으시면 기본적으로 지원 자격이 되십니다. 만약에 본인이 경력이 없고 뭐 예를 들어서 대학생이라서 이제 헤드헌터를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은 그 아래에 있는 조건들을 이제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그럴 때는 직업상담사 2급을 취득하셔서 취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경력이 이미 좀 있었지만 그래도 좀 전문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가지고 있는데요. 한 2개월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뭐 진짜 빡세게 하면 한 달도 가능합니다. 뭐 이 지원 시기랑만 맞으면요. 사실 헤드헌터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현직에서 좀 오래 하시다가 전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자격이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법적 사항이 되지 않으신 분들은 뒤에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려도 큰 소용이 없기 때문에 우선 가장 베이스가 되는 법적 사항을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 주신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학벌 좋아야 되나요? 아니요, 상관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이제 헤드헌팅 자체가 좀 인내심 싸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서치펌 대표님들도 당연히 좋은 대학일수록 선호하시기는 하는데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좀 좋은 기업 출신이거나 뭐 좋은 학벌이셔서 뭐 나는 뭐 별로 서치펌 뭐 그냥 헤드헌팅 한번 해보려고 했던 건데 뭐 그렇게까지 뭐 할 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면접을 보시면은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좋은 학벌보다는 좀 열심히 하고 잘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하신 분들을 이제 대표님들은 훨씬 선호하십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뭐 경력이 좋아야 되나요? 뭐 경력 좋으면 좋죠. 근데 그게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이제 만약에 확정적으로 본인이 다니던 회사 혹은 뭐 고객사, 뭐 다른 이제 거래처랑 컨택이 있어가지고 그 회사의 오더를 확정적으로 좀 따올 수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큰 포인트가 되죠. 오더를 바로 가져오실 수 있는 거는 헤드헌팅 업계에서 이제 뭐 수저를 가지고 계신 거랑 같습니다.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은 이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뭐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행히 현실만큼 수저 간격을 따라잡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뭐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이는데 헤드헌팅 업계는 다행히 그렇진 않고요. 저도 사실은 아무 백도 없이 시작을 했지만 뭐 지금은 대기업 오더를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제대로 된 방법이랑 무거운 엉덩이만 있으면 충분히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시는 것은 문제가 없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인사 관련 분야 출신이어야 하나요? 두 번째 질문과 비슷한 대답이 될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도움은 확실히 되는데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이제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만큼 이제 좀 기회가 열려있는 직종이긴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입은 쉬워요. 버티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선은 이제 답변 대답부터 드리면 인사팀이시거나 인사 관련 분야 출신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점에서 도움이 되냐 하면, 만약에 이제 인사팀에서 채용 쪽으로 담당을 하셨으면 뭐 헤드헌터도 익숙하실 테고,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로 채용이 진행되는지, 또 인사팀에서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혹여나 나중에 나한테 오더가 들어왔을 때, 아니면 코워크를 할 때, 코워크를 할 때는 인사팀 분이랑 소통하실 일은 별로 없기는 한데, 어쨌든 뭐 인사팀 분이랑 고객사랑 대화를 하실 때 굉장히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사실 이것도 그렇지만 인사팀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신 분이라면, 인사업계에서 오더를 받아오기 쉽다는 게 사실 가장 특장점이긴 합니다. 현실적으로. 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꼭 인사팀 출신이실 필요 없고, 인사팀 출신 아니신 분도 정말 많이 활동하신다. 오히려 이제 인사팀 아니신 분들이 더 많다라고 좀 답변을 드립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왜 대형 서치펌으로 가야 되나요?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 중에 본인이 좀 고민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좀 작은 서치펌이 있는데 여기는 좀 분위기가 좋은 것 같고, 대형 서치펌이 있는데 요건 약간 서로 뭐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좀 삭막한 것 같다, 소형보다는.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거는 뭐 굳이 서치펌이 아니더라도 어느 기업이든 간에 사실 작으면 다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적은데도 분위기가 안 좋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분위기가 안 좋았으면 바로 나가겠죠. 예, 그래서 뭐 현실적으로 그런 거는 서치펌뿐만이 아닌 것도 있고, 이런 이유 말고도 현실적으로 뭐 아무래도 대형 서치펌이 오더도 많고 코워커들도 많다는 게 좀 특장점입니다. 이 영상에서도 헤드헌터 역할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헤드헌터는 크게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기업으로부터 채용을 받는 거랑 그것을 잘 찾는 거, 요 두 가지, 이제 오더를 받고 서칭하는 거, 요 두 가지를 하는데요. 타인이 가져온 오더를 찾아주면서 절반의 수수료를 받는 거를 이제 코워킹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래도 본인이 현업에서 있었던 산업군 위주로 서칭을 하시면 훨씬 서칭이 수월하신데, 그것도 이제 그 서치펌 안에 오더관이 있어야지 뭐 찾든 말든 합니다. 의뢰를 하지도 않았는데 찾아줄 수는 없어요. 아니면 본인이 오더를 따오는 것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그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당장 서칭을 시작해도 입금을 받을 때까지 최소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도대체 언제까지 수입 없이 지내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요거는 정말 버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에 본인이 좀 중년 정도 되시고 가장이시거나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 그런 지출이 있다 하시면은 정말 버티기 어려우십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빠르게 코워크를 진행하시는 것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적어도 대형 서치펌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활약할 수 있는 산업군에 그 서치펌 안에 오더가 있는지 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울러 본인이 오더를 갖고 가시는 분도 서치펌 규모가 좀 커야지 코워킹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다 찾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그 오더에 맞는 인재를 찾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실 인재풀은 한정돼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사실 3번 찾을 때까지는 정말 다른 인재들도 나오기도 해요. 근데 뭐 4번, 5번, 6번 들어가면은 다 그 본인제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시간 낭비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많은 인력을 동원을 하시는 게 좋다 보니까 좀 대형 서치펌을 말씀드렸던 거고, 또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소규모 서치펌 같은 경우에는 인재 이력서를 열람할 수 있는 열람권의 개수를 제한당하는 경우도 있고, 좀 복지시설이 열악한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아파트 세대수 큰 곳으로 가야 되는 거랑 원리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마지막 5번째 질문입니다.
요즘 같은 불경기에 헤드헌터 해도 괜찮나요? 인데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헤드헌터도 많이 힘듭니다. 특히 이제 기업이 힘들 때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채용입니다. 뭐 당연하다면 당연한 건데,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헤드헌터는 뭐 주식으로 따지면 경기 민감주 같은 느낌이에요. 뭐 경기 민감한 직업군입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헤드헌터가 아니면 좀 견디기가 힘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좀 빠르게 그 자리를 잡으셔야 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작하시고 한 3개월? 제 딴에는 한 반년 정도는 그냥 죽었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사실 불경기에는. 근데 불경기에는 어느 곳을 가셔도 마땅치 않습니다. 그거는 뭐 괜찮은 곳이 있으면 괜찮은 곳으로 가시는 걸 저는 좀 더 추천드려요. 근데 뭐 그런 곳이 있을까요? 저는 뭐 제 사견으로는 공무원 정도 철밥통이 아니고서야 뭐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돈 풀릴 때는 공무원 하기 싫다 그래요. 월급 너무 작다고, 연봉 너무 작다고 막 다 퇴사하고 막 그러는데, 뭐 이런 불경기에는 공무원이 최고라 그래요. 그렇게 들쭉날쭉 살 수 없거든요. 다 얻을 수는 없어요. 대신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경기 민감 직업이라고 했잖아요.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좀 익숙해져 있으시면은 경기가 좋아지실 때 좀 확실하게 돈을 버실 수 있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기 때부터 코로나 풀려나갈 시기까지 다 겪어봤었는데, 코로나 때 안 좋았던 시기를 다 커버를 치고도 남을 정도로 이제 채용이 많아집니다. 경기가 다시 좋아지면은. 그때 이제 기업들도 채용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해요. 불경기 때는 어렵다는 게, 채용을 하긴 하거든요. 여전히 하는데 좀 까다롭게 봐요. 네, 좀 그런 경향이 좀 강해지는데, 막 경기가 좋아지고 돈 풀리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뽑아, 지금 급해, 지금 빨리 매출 올려야 돼, 파도 타야 돼, 이래가지고 빨리빨리 채용하고 저희도 빨리빨리 수수료 받고 굉장히 해피한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다. 모든 일에는 사이클이 있고, 그걸 견딜 수 있는 거는 이제 근면함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질문 주신 5가지 사항에 대해서 좀 다뤄봤습니다. 아직 포함이 안 된 질문들도 좀 있는데, 다른 질문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이 채널이 헤드헌팅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좀 잘 정착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니까요. 질문들 주시면 아마 그 내용 위주로 우선적으로 제작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간간히 내용은 좀 빠질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은 좀 댓글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참고해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주시고요.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또 강조하지만 헤드헌팅은 진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즉 오늘 다룬 이 내용도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보다는 입사를 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그나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현재 좀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 카드 이제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고정 댓글에도 그 영상에 대한 거를 좀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